글로벌 리서치 팀에서 선진국 기업 분석 담당하고 있는 김재임입니다. 오늘은 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 최근 동향과 또 전망 그리고 토픽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에 앞서서 용어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을 말할 때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개념은 기업들이 어떤 서버나 소프트웨어 같은 IT 자원을 자체적으로 기업 내부 시스템에 구축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서비스는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인프라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IT 시스템을 어떤 수직화된 구성 요소로 이렇게 시각화한다면 이런 모습인데요. 먼저 서버나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자원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인프라 서비스입니다. IaaS라고 불리는데요. 에서 서비스가 이렇게 각각 이름에 붙이는 거는 이게 바로 서비스 타입으로 제공된다라는 개념이어서 이렇게 이름이 붙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어떤 툴이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게 플랫폼 서비스, 파스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SaaS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말하면 세 가지 타입의 서비스로 나뉘어지는데요. 더 크게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즉 소프트웨어 서비스인 SaaS와 실제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어떤 기반을 구성하고 있는 인프라와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이 IaaS와 PaaS의 대표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대표 사업자로 알려지고 있는 아마존의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러한 사업자들이 이 인프라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의 대표 사업자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각각의 소프트웨어 어떤 용도별, 분야별로 사업자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SaaS를 기존 전통 방식의 소프트웨어와 조금 차이점을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요. 기존 전통 방식의 소프트웨어는 기업이 이 소프트웨어 사업자로부터 라이선스를 구매해서 기업 내부에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요. 또 업데이트를 받는 일정 기간의 그런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 운영이나 관리 주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서버 이런 운영 주체가 기업이 직접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하지만 이 SaaS 서비스는요, 기업은 실제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접속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사용을 하기만 하면 되고요. 이 운영이나 관리 주체 또 하드웨어 소유 주체가 전부 다 서비스 사업자입니다. 1년이나 2년, 길게는 3년 이렇게 연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비용을 지불하고요. 또 서비스 타입에 따라서 월간 기준으로 계약 체결하고 과금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 전망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제 둔화 우려가 부각되고 따라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기업들이 IT 지출을 올해 전년 동기 대비 약 8% 정도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IT 지출 자체는 감소하지만 하지만 오히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기존 추이 대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재택근무라든지 이렇게 상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또 위기 시에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런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고 이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T 자원을 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도 기업의 중장기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발생이 되면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더 위로 올라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클라우드 시장의 어떤 시장 동향과 어떤 전망을 위한 중요 지표로 활용되는 자료는 서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트너를 비롯한 IT 전문 리서치에서 매년 500개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클라우드 사용 관련 또 향후 계획이나 또 예산 관련한 서베이를 실시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이 서베이들은 바로 이런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성이 어떤 모멘텀을 더 얻을 수 있을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전망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 기존 계획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요. 57%가 이전 대비 사용량을 더 늘릴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에서 31%는 기존 계획 대비 소폭 늘리고 26%는 대폭 늘릴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8% 정도는 소폭 줄이고 2%가 대폭 줄일 것으로 지금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좀 더 그 서베이를 보면요. 여기에서 SaaS가 이제 클라우드를 통한 소프트웨어 서비스고요. 여기서 온프레미스는 바로 기존 전통 방식의 소프트웨어 서비스입니다. 여기에서 이 차트를 보시면요. 이 그린 계열은 기존 계획 대비 소프트웨어 비용을 줄이겠다라고 응답한 비중이고요. 이 회색 부분은 늘리겠다라는 응답 비중입니다. 보통 보시면 온프레미스와 SaaS와 색깔 이 구성에 있어서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고요. 이 온프레미스 전통 방식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비용은 기업 응답에서 약 39%는 기존 대비 소폭 줄이겠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16%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SaaS 서비스에 대해서는 53%가 소폭 증가를 하고 28%는 대폭 늘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기존 온프레미스 방식의 소프트웨어 비중을 줄이고 SaaS로의 이전이 예상이 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aaS 전체 시장은 올해 2020년에 전년 동기 대비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전체 기업용 소프트웨어 지출이 약 7% 정도로 감소하는 것과는 반대적인 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15% 이상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서베이 추이를 본다면 이 15%보다 더 수치는 실제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퍼블릭 사스 시장은 말씀드렸던 대로 각각 소프트웨어 어떤 용도에 쓰이냐는 용도별로 주요 사업자가 다 다르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용도별로 시장을 한번 나누어 본다면 이 가장 큰 시장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CRM입니다. 즉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과 관련된 고객 관계 관리, 영업이나 마케팅과 같은 소프트웨어 부문 CRM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이고요. ERP, 기업의 자산 관리, 인사 관리라든지 아니면 재무 관리 또는 구매 관리, 시스템 관리 이러한 기업의 자산 관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두 번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용도별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퍼블릭 사스 시장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자체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코로나로 그 기폭제가 돼서 어떤 성장 모멘텀이 더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각 분야별로 대표 사업자가 대표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RM 부문은 세일즈포스가 1위 사업자고요. 콘텐츠 제작 툴과 어떤 전자 서명을 제공하는 그 사업자는 어도비가 1위 사업자고 IT 업무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한 프로그램은 서비스나우가 대표 사업자입니다. 세일즈포스, 어도비, 서비스나우 이 세 기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도 모두 좋다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인데요. 특히 오늘 저는 이 종목들 중에서 세일즈포스를 탑픽으로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어도비나 서비스나우 대비 세일즈포스가 상대적으로 올해 주가에서 조금 덜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추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어도비나 서비스 나우가 주가 모멘텀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는데 세일즈포스는 조금 더 길게 본다면 상승 여력 역시 높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이 CRM 부문 1위 사업자고요. 전체 CRM 시장 점유율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 고객 서비스, 플랫폼, 마케팅 이렇게 각각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고객 서비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코로나19 이후에 고객들이 실시간으로 그 채팅을 통해서 피드백을 주고 기업들이 그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고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일즈포스는 이 모든 서비스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 활용이 늘어나면서 대기업 고객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에 기대가 됩니다. 최근 실적 리뷰와 어떤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러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이 1월 결산인데요. 따라서 1분기는 4월 결산 실적이었습니다. 1분기에 매출액은 4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0%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이는 작년 3분기에 태블로라는 데이터 분석 대표 사업자를 인수한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M&A 효과를 제외한 순수 성장으로 본다면 한 22% 정도 성장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비용이 크게 1분기에 늘어나면서 영업이익은 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 정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3.1%로 좀 떨어졌는데요. 그 영업이익률의 영향을 이 비용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세일즈 팀에 제공하는 커미션 수수료 같은 경우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비용이 좀 1분기에만 발생을 됐고요.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또 올해 예정된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면서 그 취소 수수료 비용이 있고요. 이 중 일부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행사로 대체되면서 향후에 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지역사회 지원금 등을 제공을 했고요. 이런 비용들은 모두 일회성이고 특히 이제 1분기에 선지급되었다는 측면에서 향후에 이 영업이익률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일즈포스는 이제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기존 대비 소폭 하향을 조정을 했습니다. 연간 매출액 전망치를 약 200억 달러로 제시하고 전년 대비 1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기업들의 IT 지출 감소를 고려해서 신규 계약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좀 줄어들 수 있고 그 계약 시점이 지연되는 것을 반영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일즈포스가 제시한 그 가이던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 시장 컨센 역시 올해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17%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지금 컨센이 형성되어 있는데 세일즈포스는 전통적으로 조금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와 컨센을 실제 실적은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코로나 비용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 레버리지 확대 효과를 통해서 영업이익률 자체는 전년 수준이 16.8%를 올해 기록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또 주목할 점은 최근 서베이 중에서 이 기업들이 기존의 전통 방식 소프트웨어에서 이 클라우드 모델로 이전을 고려 중인 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비중, 즉 그 클라우드 사스로 이전이 가장 예상되는 부분이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럴 경우 이 커머스 관련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 중에서 이 세일즈포스가 1위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코로나19 이후에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일즈포스를 이 사스 사업자들 중에서 탑픽으로 선정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신규 계약 지연이나 규모 감축 등의 영향이 있지만
이거는 단기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2분기에 영향을 받고 3분기부터는 반등이 시작이 되고 4분기에 반등세가 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말씀드렸던 대로 그 서베이가 보여준 대로 기업들이 이 사스로의 이전에 대해서 더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장 확대가 커지고 그에 따라서 이 CRM 부분 경쟁력이 높은 세일즈포스가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계약 체결을 보면은 이러한 기대감을 확인이 됩니다. 1분기에 미국의 대표 통신 사업자인 AT&T와 세일즈포스가 대형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러한 계약 등은 내년부터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또 말씀드렸던 대로 가이던스 자체는 보수적으로 제시를 했지만 컨퍼런스 콜 내용은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특히 5월 이후의 수요 추이를 보았을 때 이 하반기에 반등 모멘텀이 기존의 이 수치가 제시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연간 실적은 가이던스나 시장 컨센 상회가 기대가 되고요. 또 내년도에 그만큼 성장 모멘텀이 올해 주춤한 만큼 성장 모멘텀이 또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이 세일즈포스 현재 주가는 약 186달러입니다. 이 사스 기업은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한 밸류에이션인 PCR을 주요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PCR 기준에 약 35배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스 또 다른 대표 사업자인 서비스나우는 현재 주가가 약 43배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성장성이나 그거를 비교했을 때 1대1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둘 다 각각 분야의 1위 사업자로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 수혜 모멘텀을 유사하게 받고 있다는 측면에서 세일즈포스의 현재 주가는 충분히 이 서비스나우와 같은 1위 사업자 대비 제대로 주가의 반영이 아직 덜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주가 업사이드 강할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 수혜주는 인프라 서비스나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대표 사업자로서 대표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소프트웨어 서비스 부문은 세일즈포스가 탑픽으로서 대표 수혜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